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40년간 의사로 일해온 지영철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며칠 전 74세 김영호 어르신께서 전날 저녁까지 손주들과 웃으며 통화하셨는데 다음 날 아침 다시는 깨어나지 못하셨습니다. 부검 결과는 수면 중 심정지. 40년간 건강검진에서 한 번도 이상 소견이 없었고 늘 또래보다 건강하다는 말을 들어오셨던 분입니다. 이런 조용한 죽음이 65세 이상 노인 사망 원인의 무려 40%를 차지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어젯밤 어떻게 주무셨습니까? 마지막 식사는 언제, 무엇을 드셨나요? 침실 온도는 어떠했습니까? 어떤 자세로 주무셨는지요? 이 평범한 질문들이 사실은 우리 생명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82%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위험한 수면 습관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 그 위험성을 모르고 계십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는 이 습관들을 개선한 노인들의 평균 수명이 7년 이상 늘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건강은 값비싼 장비나 신약이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에서 결정됩니다. 오늘 제가 평생 환자들을 치료하며 발견한 의학 교과서에도 없는 소중한 노하우를 알려드릴 테니 꼭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젊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르게 반응합니다. 65세를 넘으면 심장은 젊을 때보다 30% 약해지고 혈관은 탄력을 잃어 파열 위험이 4배 높아지며 호흡기는 23% 더 쉽게 막힐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건강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은 건강하십니다. 하지만 건강한 상태에서도 잘못된 수면 습관은 마치 천천히 새는 가스처럼 우리 몸에 조용히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제가 돌보던 67세 박하선 할머니는 건강검진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었지만 어느 날 아침 가족들이 깨우러 갔을 때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사망 전날 밤, 할머니는 늦은 저녁 식사 후 바로 누우셨고 평소보다 더 따뜻한 방에서 주무셨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습관이 할머니의 생명을 앗아간 것입니다. 자, 그럼 65세 이후 반드시 피해야 할 4가지 치명적인 수면 습관과 그 해결책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치명적 습관은 늦은 밤에 무거운 식사입니다. 저녁 늦게 먹으면 살찐다는 정도로만 알고 계셨다면 훨씬 더 심각한 진실을 모르고 계신 겁니다. 수면 직전의 과식은 살이 찌는 것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밤에는 소화 기능을 줄이고 신체 회복에 집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잠들기 직전 무거운 음식을 섭취하면 몸은 쉬려 하는데 위는 열심히 일해야 하는 모순이 생깁니다. 소화되지 않은 음식은 위에 남아 위산을 계속 분비시키고 이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면서 해부학적으로 바로 인접한 심장에 직접적인 부담을 줍니다. 특히 누운 자세에서는 역류가 더 쉽습니다. 미국 심장협회 연구에 따르면 잠들기 2시간 이내 과식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야간 심장마비 위험이 71%나 높았고 일본 도쿄대학 연구에서도 취침 전 2시간 이내 저녁 식사를 하는 노인들의 뇌졸중 위험이 64%더 높았습니다. 특히 치킨, 피자, 튀김 같은 기름진 음식은 소화하는데 최대 5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76세 김 할아버지는 40년간 습관적으로 잠들기 직전 라면과 김치를 드시고 바로 주무시곤 했습니다. 결국 3번의 심장마비와 1번의 뇌졸중을 겪으신 후에야 이 습관의 위험성을 깨달으셨습니다. 또 다른 환자인 71세 박 할머니는 밤마다 가슴이 타는 듯한 통증으로 잠을 깨곤 했는데 저녁 식사 시간을 3시간 앞당기도록 권유드렸더니 단 2주 만에 밤중 가슴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고 6개월 후 검사에서는 역류성 식도염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잠자기 최소 3시간 전에 저녁 식사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저녁 6시나 7시로 앞당기십시오. 저녁 메뉴로는 기름지거나 매운 음식, 탄산음료, 카페인 함유 음식 대신 찐 닭가슴살, 생선, 두부, 채소 위주의 가벼운 식사가 좋습니다. 밤에 정 배가 고프시다면 바나나 반쪽이나 따뜻한 캐모마일차, 생강차 같은 허브차를 드세요. 바나나의 마그네슘과 칼륨은 심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 허브차는 소화를 돕고 몸을 이완시켜 숙면을 유도합니다. 이 한 가지 습관만 바꿔도 야간 심장마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치명적인 습관은 잠자기 전 과도한 수분 섭취입니다. 밤에 화장실에 두세 번씩 깨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시나요?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70세가 넘으면 신장의 여과 능력은 젊었을 때보다 약 40% 감소하고 방광 용량도 줄어듭니다. 취침 직전 물을 많이 마시면 약해진 신장에 부담을 주고 수면 중 여러 번 깨어나게 만듭니다. 밤중에 일어날 때마다 기립성 저혈압의 위험이 높아지는데 이는 갑자기 일어설 때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으로 어지럼증, 실신, 심하면 뇌 손상이나 심장마비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야간에 화장실을 가려다 낙상 사고를 당하는 70세 이상 노인이 연간 3만 명이 넘고 그중 23%는 심각한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릅니다. 이는 교통사고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잦은 수면 중단은 심장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어 부정맥 발생률을 높이고 깊은 수면을 방해하여 면역력 저하, 인지 기능 감소, 만성질환 위험을 키웁니다. 제 환자였던 78세 이정숙 할머니는 밤에 화장실에 가려다 넘어져 고관절 골절로 3개월간 입원하셨고 재활 중 폐렴까지 겹쳐 생명이 위태로웠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습관적으로 마신 물 한 컵이 원인이었습니다. 82세 박성철 할아버지는 밤에 3번씩 화장실에 가는 것이 힘들어 소변기를 사용하셨지만 저녁 수분 섭취를 조절한 후 단 2주 만에 밤에 한 번만 일어나거나 아예 깨지 않고 아침까지 편히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해결책은 잠자기 최소 2시간 전부터 수분 섭취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갈증이 나면 한 모금씩 천천히 드시고 입이 마를 때는 물로 입을 헹구는 정도로 하십시오. 오후 6시 이후에는 커피, 녹차, 홍차, 초콜릿, 콜라 등 카페인이 든 음료를 피하세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소변을 더 자주 보게 만듭니다. 저녁 식사 시 수박이나 오이처럼 수분이 많은 음식의 양도 줄이시고 잠들기 직전에는 반드시 화장실에 다녀오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밤에 화장실에 가실 때는 조명을 밝게 하고 천천히 움직이며 침대 옆에 작은 손전등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위험한 습관은 따뜻한 방에서 자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추위를 타서 방을 따뜻하게 하고 주무시지만 이것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수면 중 우리 체온은 깊은 수면을 유도하기 위해 자연적으로 낮아집니다. 그런데 방 온도가 너무 높으면 예를 들어 24도 이상 이 체온 조절이 방해받고 과도한 발안으로 탈수 상태가 되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면서 혈전 위험이 높아집니다. 일본 도쿄대학 연구에 따르면 실내 온도가 23도 이상인 방에서 자는 70세 이상 노인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야간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33% 높았습니다. 해결책은 침실 온도를 18도에서 21도 사이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온도가 심장과 뇌에 가장 이상적입니다. 추위를 많이 타신다면 방 온도를 올리기보다는 이불을 한 겹 더 덮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네 번째 치명적 습관은 등을 대고 자는 자세, 즉 바로 누워 자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70세 이상이 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목과 인두 근육이 약해져 바로 누워 잘 때 중력에 의해 기도가 더 쉽게 막힐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면 무호흡증의 주요 원인입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수면 중 호흡이 반복적으로 멈추는 질환으로 산소 부족으로 인한 뇌 손상과 심장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충격적이게도 중증수면, 무호흡 환자의 80%는 자신의 상태를 모른다고 합니다. 코골이가 심하고 아침에 두통이나 피로감을 자주 느끼신다면 의심해봐야 합니다. 가장 좋은 수면 자세는 왼쪽으로 누워 자는 것입니다. 이 자세는 심장에 가해지는 압력을 최소화하고 기도가 막히는 것을 자연스럽게 방지해줍니다. 더 편안함을 원하신다면 허리와 목 사이에 작은 베개를 받쳐 척추가 자연스러운 정렬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면 잠의 질도 높아지고 통증도 줄어듭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 습관, 즉 늦은 밤 무거운 식사, 잠자기 전 과도한 수분 섭취, 따뜻한 방에서의 수면, 등을 대고 자는 자세는 모두 수면 중 심장과 뇌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어 갑작스러운 사망 위험을 높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습관들을 개선하면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4가지 습관을 모두 바꾼 후 불면증이 사라지고 혈압약 용량을 절반으로 줄인 73세 박 어르신도 계시고, 수면 자세만 바꿨는데도 20년간 고생하던 코골이와 두통이 사라진 82세 이 어르신도 계십니다. 중요한 점은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단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방 온도를 2도만 낮추거나 저녁 식사 시간을 1시간만 앞당기는 것처럼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습관 개선은 수면의 질을 높여 낮 시간의 활력도 되찾아줍니다. 이 영상이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부터 어떤 습관을 바꿔보실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강 정보가 필요한 주변의 70대 이상 어르신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40년간 의사로 일해온 지영철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며칠 전 74세 김영호 어르신께서 전날 저녁까지 손주들과 웃으며 통화하셨는데 다음 날 아침 다시는 깨어나지 못하셨습니다. 부검 결과는 수면 중 심정지. 40년간 건강검진에서 한 번도 이상 소견이 없었고 늘 또래보다 건강하다는 말을 들어오셨던 분입니다. 이런 조용한 죽음이 65세 이상 노인 사망 원인의 무려 40%를 차지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어젯밤 어떻게 주무셨습니까? 마지막 식사는 언제, 무엇을 드셨나요? 침실 온도는 어떠했습니까? 어떤 자세로 주무셨는지요? 이 평범한 질문들이 사실은 우리 생명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82%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위험한 수면 습관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 그 위험성을 모르고 계십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는 이 습관들을 개선한 노인들의 평균 수명이 7년 이상 늘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건강은 값비싼 장비나 신약이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에서 결정됩니다. 오늘 제가 평생 환자들을 치료하며 발견한 의학 교과서에도 없는 소중한 노하우를 알려드릴 테니 꼭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젊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르게 반응합니다. 65세를 넘으면 심장은 젊을 때보다 30% 약해지고 혈관은 탄력을 잃어 파열 위험이 4배 높아지며 호흡기는 23% 더 쉽게 막힐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건강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은 건강하십니다. 하지만 건강한 상태에서도 잘못된 수면 습관은 마치 천천히 새는 가스처럼 우리 몸에 조용히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제가 돌보던 67세 박하선 할머니는 건강검진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었지만 어느 날 아침 가족들이 깨우러 갔을 때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사망 전날 밤 할머니는 늦은 저녁 식사 후 바로 누우셨고
평소보다 더 따뜻한 방에서 주무셨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습관이 할머니의 생명을 앗아간 것입니다. 자, 그럼 65세 이후 반드시 피해야 할 4가지 치명적인 수면 습관과 그 해결책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치명적 습관은 늦은 밤에 무거운 식사입니다. 저녁 늦게 먹으면 살찐다는 정도로만 알고 계셨다면 훨씬 더 심각한 진실을 모르고 계신 겁니다. 수면 직전의 과식은 살이 찌는 것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밤에는 소화 기능을 줄이고 신체 회복에 집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잠들기 직전 무거운 음식을 섭취하면 몸은 쉬려 하는데 위는 열심히 일해야 하는 모순이 생깁니다. 소화되지 않은 음식은 위에 남아 위산을 계속 분비시키고 이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면서 해부학적으로 바로 인접한 심장에 직접적인 부담을 줍니다. 특히 누운 자세에서는 역류가 더 쉽습니다. 미국 심장협회 연구에 따르면 잠들기 2시간 이내 과식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야간 심장마비 위험이 71%나 높았고 일본 도쿄대학 연구에서도 취침 전 2시간 이내 저녁 식사를 하는 노인들의 뇌졸중 위험이 64% 더 높았습니다. 특히 치킨, 피자, 튀김 같은 기름진 음식은 소화하는데 최대 5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76세 김 할아버지는 40년간 습관적으로 잠들기 직전 라면과 김치를 드시고 바로 주무시곤 했습니다. 결국 3번의 심장마비와 1번의 뇌졸중을 겪으신 후에야 이 습관의 위험성을 깨달으셨습니다. 또 다른 환자인 71세 박 할머니는 밤마다 가슴이 타는 듯한 통증으로 잠을 깨곤 했는데 저녁 식사 시간을 3시간 앞당기도록 권유드렸더니 단 2주 만에 밤중 가슴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고 6개월 후 검사에서는 역류성 식도염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잠자기 최소 3시간 전에 저녁 식사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저녁 6시나 7시로 앞당기십시오. 저녁 메뉴로는 기름지거나 매운 음식, 탄산음료, 카페인 함유 음식 대신 찐 닭가슴살, 생선, 두부, 채소 위주의 가벼운 식사가 좋습니다. 밤에 정 배가 고프시다면 바나나 반쪽이나 따뜻한 캐모마일차, 생강차 같은 허브차를 드세요. 바나나의 마그네슘과 칼륨은 심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 허브차는 소화를 돕고 몸을 이완시켜 숙면을 유도합니다. 이 한 가지 습관만 바꿔도 야간 심장마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치명적인 습관은 잠자기 전 과도한 수분 섭취입니다. 밤에 화장실에 두세 번씩 깨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시나요?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70세가 넘으면 신장의 여과 능력은 젊었을 때보다 약 40% 감소하고 방광 용량도 줄어듭니다. 취침 직전 물을 많이 마시면 약해진 신장에 부담을 주고 수면 중 여러 번 깨어나게 만듭니다. 밤중에 일어날 때마다 기립성 저혈압의 위험이 높아지는데 이는 갑자기 일어설 때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으로 어지럼증, 실신, 심하면 뇌 손상이나 심장마비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야간에 화장실을 가려다 낙상 사고를 당하는 70세 이상 노인이 연간 3만 명이 넘고 그중 23%는 심각한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릅니다. 이는 교통사고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잦은 수면 중단은 심장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어 부정맥 발생률을 높이고 깊은 수면을 방해하여 면역력 저하, 인지 기능 감소, 만성질환 위험을 키웁니다. 제 환자였던 78세 이정숙 할머니는 밤에 화장실에 가려다 넘어져 고관절 골절로 3개월간 입원하셨고 재활 중 폐렴까지 겹쳐 생명이 위태로웠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습관적으로 마신 물 한 컵이 원인이었습니다. 82세 박성철 할아버지는 밤에 3번씩 화장실에 가는 것이 힘들어 소변기를 사용하셨지만 저녁 수분 섭취를 조절한 후 단 2주 만에 밤에 한 번만 일어나거나 아예 깨지 않고 아침까지 편히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해결책은 잠자기 최소 2시간 전부터 수분 섭취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갈증이 나면 한 모금씩 천천히 드시고 입이 마를 때는 물로 입을 헹구는 정도로 하십시오. 오후 6시 이후에는 커피, 녹차, 홍차, 초콜릿, 콜라 등 카페인이 든 음료를 피하세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소변을 더 자주 보게 만듭니다. 저녁 식사 시 수박이나 오이처럼 수분이 많은 음식의 양도 줄이시고 잠들기 직전에는 반드시 화장실에 다녀오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밤에 화장실에 가실 때는 조명을 밝게 하고 천천히 움직이며 침대 옆에 작은 손전등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위험한 습관은 따뜻한 방에서 자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추위를 타서 방을 따뜻하게 하고 주무시지만 이것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수면 중 우리 체온은 깊은 수면을 유도하기 위해 자연적으로 낮아집니다. 그런데 방 온도가 너무 높으면 예를 들어 24도 이상 이 체온 조절이 방해받고 과도한 발안으로 탈수 상태가 되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면서 혈전 위험이 높아집니다. 일본 도쿄대학 연구에 따르면 실내 온도가 23도 이상인 방에서 자는 70세 이상 노인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야간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33% 더 높았습니다. 해결책은 침실 온도를 18도에서 21도 사이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온도가 심장과 뇌에 가장 이상적입니다. 추위를 많이 타신다면 방 온도를 올리기보다는 이불을 한 겹 더 덮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네 번째 치명적 습관은 등을 대고 자는 자세, 즉 바로 누워 자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70세 이상이 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목과 인두 근육이 약해져 바로 누워 잘 때 중력에 의해 기도가 더 쉽게 막힐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면 무호흡증의 주요 원인입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수면 중 호흡이 반복적으로 멈추는 질환으로 산소 부족으로 인한 뇌 손상과 심장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충격적이게도 중증수면 무호흡 환자의 80%는 자신의 상태를 모른다고 합니다. 코골이가 심하고 아침에 두통이나 피로감을 자주 느끼신다면 의심해봐야 합니다. 가장 좋은 수면 자세는 왼쪽으로 누워 자는 것입니다. 이 자세는 심장에 가해지는 압력을 최소화하고 기도가 막히는 것을 자연스럽게 방지해줍니다. 더 편안함을 원하신다면 허리와 목 사이에 작은 베개를 받쳐 척추가 자연스러운 정렬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면 잠의 질도 높아지고 통증도 줄어듭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 습관, 즉 늦은 밤 무거운 식사, 잠자기 전 과도한 수분 섭취, 따뜻한 방에서의 수면, 등을 대고 자는 자세는 모두 수면 중 심장과 뇌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어 갑작스러운 사망 위험을 높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습관들을 개선하면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4가지 습관을 모두 바꾼 후 불면증이 사라지고 혈압약 용량을 절반으로 줄인 73세 박 어르신도 계시고 수면 자세만 바꿨는데도 20년간 고생하던 코골이와 두통이 사라진 82세 이 어르신도 계십니다. 중요한 점은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단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방 온도를 2도만 낮추거나 저녁 식사 시간을 1시간만 앞당기는 것처럼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습관 개선은 수면의 질을 높여 낮 시간의 활력도 되찾아줍니다. 이 영상이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부터 어떤 습관을 바꿔보실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강 정보가 필요한 주변의 70대 이상 어르신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40년간 의사로 일해온 지영철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며칠 전 74세 김영호 어르신께서 전날 저녁까지 손주들과 웃으며 통화하셨는데
다음 날 아침 다시는 깨어나지 못하셨습니다. 부검 결과는 수면 중 심정지. 40년간 건강검진에서 한 번도 이상 소견이 없었고 늘 또래보다 건강하다는 말을 들어오셨던 분입니다. 이런 조용한 죽음이 65세 이상 노인 사망 원인의 무려 40%를 차지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어젯밤 어떻게 주무셨습니까? 마지막 식사는 언제, 무엇을 드셨나요? 침실 온도는 어떠했습니까? 어떤 자세로 주무셨는지요? 이 평범한 질문들이 사실은 우리 생명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82%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위험한 수면 습관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 그 위험성을 모르고 계십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는 이 습관들을 개선한 노인들의 평균 수명이 7년 이상 늘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건강은 값비싼 장비나 신약이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에서 결정됩니다. 오늘 제가 평생 환자들을 치료하며 발견한 의학 교과서에도 없는 소중한 노하우를 알려드릴 테니 꼭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젊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르게 반응합니다. 65세를 넘으면 심장은 젊을 때보다 30% 약해지고 혈관은 탄력을 잃어 파열 위험이 4배 높아지며 호흡기는 23% 더 쉽게 막힐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건강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은 건강하십니다. 하지만 건강한 상태에서도 잘못된 수면 습관은 마치 천천히 새는 가스처럼 우리 몸에 조용히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제가 돌보던 67세 박하선 할머니는 건강검진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었지만 어느 날 아침 가족들이 깨우러 갔을 때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사망 전날 밤, 할머니는 늦은 저녁 식사 후 바로 누우셨고 평소보다 더 따뜻한 방에서 주무셨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습관이 할머니의 생명을 앗아간 것입니다. 자, 그럼 65세 이후 반드시 피해야 할 4가지 치명적인 수면 습관과 그 해결책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치명적 습관은 늦은 밤에 무거운 식사입니다. 저녁 늦게 먹으면 살찐다는 정도로만 알고 계셨다면 훨씬 더 심각한 진실을 모르고 계신 겁니다. 수면 직전의 과식은 살이 찌는 것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밤에는 소화 기능을 줄이고 신체 회복에 집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잠들기 직전 무거운 음식을 섭취하면 몸은 쉬려 하는데 위는 열심히 일해야 하는 모순이 생깁니다. 소화되지 않은 음식은 위에 남아 위산을 계속 분비시키고 이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면서 해부학적으로 바로 인접한 심장에 직접적인 부담을 줍니다. 특히 누운 자세에서는 역류가 더 쉽습니다. 미국 심장협회 연구에 따르면 잠들기 2시간 이내 과식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야간 심장마비 위험이 71%나 높았고 일본 도쿄대학 연구에서도 취침 전 2시간 이내 저녁 식사를 하는 노인들의 뇌졸중 위험이 64%더 높았습니다. 특히 치킨, 피자, 튀김 같은 기름진 음식은 소화하는데 최대 5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76세 김 할아버지는 40년간 습관적으로 잠들기 직전 라면과 김치를 드시고 바로 주무시곤 했습니다. 결국 3번의 심장마비와 1번의 뇌졸중을 겪으신 후에야 이 습관의 위험성을 깨달으셨습니다. 또 다른 환자인 71세 박 할머니는 밤마다 가슴이 타는 듯한 통증으로 잠을 깨곤 했는데 저녁 식사 시간을 3시간 앞당기도록 권유드렸더니 단 2주 만에 밤중 가슴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고 6개월 후 검사에서는 역류성 식도염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잠자기 최소 3시간 전에 저녁 식사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저녁 6시나 7시로 앞당기십시오. 저녁 메뉴로는 기름지거나 매운 음식, 탄산음료, 카페인 함유 음식 대신 찐 닭가슴살, 생선, 두부, 채소 위주의 가벼운 식사가 좋습니다.
밤에 정 배가 고프시다면 바나나 반쪽이나 따뜻한 캐모마일차, 생강차 같은 허브차를 드세요. 바나나의 마그네슘과 칼륨은 심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 허브차는 소화를 돕고 몸을 이완시켜 숙면을 유도합니다. 이 한 가지 습관만 바꿔도 야간 심장마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치명적인 습관은 잠자기 전 과도한 수분 섭취입니다. 밤에 화장실에 두세 번씩 깨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시나요?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70세가 넘으면 신장의 여과 능력은 젊었을 때보다 약 40% 감소하고 방광 용량도 줄어듭니다. 취침 직전 물을 많이 마시면 약해진 신장에 부담을 주고 수면 중 여러 번 깨어나게 만듭니다. 밤중에 일어날 때마다 기립성 저혈압의 위험이 높아지는데 이는 갑자기 일어설 때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으로 어지럼증, 실신, 심하면 뇌 손상이나 심장마비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야간에 화장실을 가려다 낙상 사고를 당하는 70세 이상 노인이 연간 3만 명이 넘고 그중 23%는 심각한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릅니다. 이는 교통사고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잦은 수면 중단은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어 부정맥 발생률을 높이고 깊은 수면을 방해하여 면역력 저하, 인지 기능 감소, 만성질환 위험을 키웁니다. 제 환자였던 78세 이정숙 할머니는 밤에 화장실에 가려다 넘어져 고관절 골절로 3개월간 입원하셨고 재활 중 폐렴까지 겹쳐 생명이 위태로웠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습관적으로 마신 물 한 컵이 원인이었습니다. 82세 박성철 할아버지는 밤에 3번씩 화장실에 가는 것이 힘들어 소변기를 사용하셨지만 저녁 수분 섭취를 조절한 후 단 2주 만에 밤에 한 번만 일어나거나 아예 깨지 않고 아침까지 편히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해결책은 잠자기 최소 2시간 전부터 수분 섭취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갈증이 나면 한 모금씩 천천히 드시고 입이 마를 때는 물로 입을 헹구는 정도로 하십시오. 오후 6시 이후에는 커피, 녹차, 홍차, 초콜릿, 콜라 등 카페인이 든 음료를 피하세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소변을 더 자주 보게 만듭니다. 저녁 식사 시 수박이나 오이처럼 수분이 많은 음식의 양도 줄이시고 잠들기 직전에는 반드시 화장실에 다녀오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밤에 화장실에 가실 때는 조명을 밝게 하고 천천히 움직이며 침대 옆에 작은 손전등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위험한 습관은 따뜻한 방에서 자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추위를 타서 방을 따뜻하게 하고 주무시지만 이것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수면 중 우리 체온은 깊은 수면을 유도하기 위해 자연적으로 낮아집니다. 그런데 방 온도가 너무 높으면 예를 들어 24도 이상 이 체온 조절이 방해받고 과도한 발안으로 탈수 상태가 되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면서 혈전 위험이 높아집니다. 일본 도쿄대학 연구에 따르면 실내 온도가 23도 이상인 방에서 자는 70세 이상 노인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야간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33%더 높았습니다. 해결책은 침실 온도를 18도에서 21도 사이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온도가 심장과 뇌에 가장 이상적입니다. 추위를 많이 타신다면 방 온도를 올리기보다는 이불을 한 겹 더 덮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네 번째 치명적 습관은 등을 대고 자는 자세, 즉 바로 누워 자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70세 이상이 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목과 인두 근육이 약해져 바로 누워 잘 때 중력에 의해 기도가 더 쉽게 막힐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면 무호흡증의 주요 원인입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수면 중 호흡이 반복적으로 멈추는 질환으로 산소 부족으로 인한 뇌 손상과 심장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충격적이게도 중증수면, 무호흡 환자의 80%는 자신의 상태를 모른다고 합니다. 코골이가 심하고 아침에 두통이나 피로감을 자주 느끼신다면 의심해봐야 합니다. 가장 좋은 수면 자세는 왼쪽으로 누워 자는 것입니다.
이 자세는 심장에 가해지는 압력을 최소화하고 기도가 막히는 것을 자연스럽게 방지해줍니다. 더 편안함을 원하신다면 허리와 목 사이에 작은 베개를 받쳐 척추가 자연스러운 정렬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면 잠의 질도 높아지고 통증도 줄어듭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 습관, 즉 늦은 밤 무거운 식사, 잠자기 전 과도한 수분 섭취, 따뜻한 방에서의 수면, 등을 대고 자는 자세는 모두 수면 중 심장과 뇌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어 갑작스러운 사망 위험을 높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습관들을 개선하면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4가지 습관을 모두 바꾼 후 불면증이 사라지고 혈압약 용량을 절반으로 줄인 73세 박 어르신도 계시고, 수면 자세만 바꿨는데도 20년간 고생하던 코골이와 두통이 사라진 82세 이 어르신도 계십니다. 중요한 점은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단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방 온도를 2도만 낮추거나 저녁 식사 시간을 1시간만 앞당기는 것처럼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습관 개선은 수면의 질을 높여 낮 시간의 활력도 되찾아줍니다. 이 영상이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부터 어떤 습관을 바꿔보실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강 정보가 필요한 주변의 70대 이상 어르신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40년간 의사로 일해온 지영철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며칠 전 74세 김영호 어르신께서 전날 저녁까지 손주들과 웃으며 통화하셨는데 다음 날 아침 다시는 깨어나지 못하셨습니다. 부검 결과는 수면 중 심정지. 40년간 건강검진에서 한 번도 이상 소견이 없었고 늘 또래보다 건강하다는 말을 들어오셨던 분입니다. 이런 조용한 죽음이 65세 이상 노인 사망 원인의 무려 40%를 차지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어젯밤 어떻게 주무셨습니까? 마지막 식사는 언제, 무엇을 드셨나요? 침실 온도는 어떠했습니까? 어떤 자세로 주무셨는지요? 이 평범한 질문들이 사실은 우리 생명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82%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위험한 수면 습관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 그 위험성을 모르고 계십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는 이 습관들을 개선한 노인들의 평균 수명이 7년 이상 늘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건강은 값비싼 장비나 신약이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에서 결정됩니다. 오늘 제가 평생 환자들을 치료하며 발견한 의학 교과서에도 없는 소중한 노하우를 알려드릴 테니 꼭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젊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르게 반응합니다. 65세를 넘으면 심장은 젊을 때보다 30% 약해지고 혈관은 탄력을 잃어 파열 위험이 4배 높아지며 호흡기는 23% 더 쉽게 막힐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건강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은 건강하십니다. 하지만 건강한 상태에서도 잘못된 수면 습관은 마치 천천히 새는 가스처럼 우리 몸에 조용히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제가 돌보던 67세 박하선 할머니는 건강검진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었지만 어느 날 아침 가족들이 깨우러 갔을 때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사망 전날 밤, 할머니는 늦은 저녁 식사 후 바로 누우셨고 평소보다 더 따뜻한 방에서 주무셨다고 합니다. 이 2가지 습관이 할머니의 생명을 앗아간 것입니다. 자, 그럼 65세 이후 반드시 피해야 할 4가지 치명적인 수면 습관과 그 해결책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치명적 습관은 늦은 밤에 무거운 식사입니다. 저녁 늦게 먹으면 살찐다는 정도로만 알고 계셨다면 훨씬 더 심각한 진실을 모르고 계신 겁니다. 수면 직전의 과식은 살이 찌는 것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밤에는 소화 기능을 줄이고 신체 회복에 집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잠들기 직전 무거운 음식을 섭취하면 몸은 쉬려 하는데 위는 열심히 일해야 하는 모순이 생깁니다. 소화되지 않은 음식은 위에 남아 위산을 계속 분비시키고 이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면서 해부학적으로 바로 인접한 심장에 직접적인 부담을 줍니다. 특히 누운 자세에서는 역류가 더 쉽습니다. 미국 심장협회 연구에 따르면 잠들기 2시간 이내 과식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야간 심장마비 위험이 71%나 높았고 일본 도쿄대학 연구에서도 취침 전 2시간 이내 저녁 식사를 하는 노인들의 뇌졸중 위험이 64% 더 높았습니다. 특히 치킨, 피자, 튀김 같은 기름진 음식은 소화하는데 최대 5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76세 김 할아버지는 40년간 습관적으로 잠들기 직전 라면과 김치를 드시고 바로 주무시곤 했습니다. 결국 3번의 심장마비와 1번의 뇌졸중을 겪으신 후에야 이 습관의 위험성을 깨달으셨습니다. 또 다른 환자인 71세 박 할머니는 밤마다 가슴이 타는 듯한 통증으로 잠을 깨곤 했는데 저녁 식사 시간을 3시간 앞당기도록 권유드렸더니 단 2주 만에 밤중 가슴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고 6개월 후 검사에서는 역류성 식도염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잠자기 최소 3시간 전에 저녁 식사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저녁 6시나 7시로 앞당기십시오. 저녁 메뉴로는 기름지거나 매운 음식, 탄산음료, 카페인 함유 음식 대신 찐 닭가슴살, 생선, 두부, 채소 위주의 가벼운 식사가 좋습니다. 밤에 정 배가 고프시다면 바나나 반쪽이나 따뜻한 캐모마일차, 생강차 같은 허브차를 드세요. 바나나의 마그네슘과 칼륨은 심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 허브차는 소화를 돕고 몸을 이완시켜 숙면을 유도합니다. 이 한 가지 습관만 바꿔도 야간 심장마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치명적인 습관은 잠자기 전 과도한 수분 섭취입니다. 밤에 화장실에 두세 번씩 깨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시나요?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70세가 넘으면 신장의 여과 능력은 젊었을 때보다 약 40% 감소하고 방광 용량도 줄어듭니다. 취침 직전 물을 많이 마시면 약해진 신장에 부담을 주고 수면 중 여러 번 깨어나게 만듭니다. 밤중에 일어날 때마다 기립성 저혈압의 위험이 높아지는데 이는 갑자기 일어설 때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으로 어지럼증, 실신, 심하면 뇌 손상이나 심장마비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야간에 화장실을 가려다 낙상 사고를 당하는 70세 이상 노인이 연간 3만 명이 넘고 그중 23%는 심각한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릅니다. 이는 교통사고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잦은 수면 중단은 심장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어 부정맥 발생률을 높이고 깊은 수면을 방해하여 면역력 저하, 인지 기능 감소, 만성질환 위험을 키웁니다. 제 환자였던 78세 이정숙 할머니는 밤에 화장실에 가려다 넘어져 고관절 골절로 3개월간 입원하셨고 재활 중 폐렴까지 겹쳐 생명이 위태로웠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습관적으로 마신 물 한 컵이 원인이었습니다. 82세 박성철 할아버지는 밤에 3번씩 화장실에 가는 것이 힘들어 소변기를 사용하셨지만 저녁 수분 섭취를 조절한 후 단 2주 만에 밤에 한 번만 일어나거나 아예 깨지 않고 아침까지 편히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해결책은 잠자기 최소 2시간 전부터 수분 섭취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갈증이 나면 한 모금씩 천천히 드시고 입이 마를 때는 물로 입을 헹구는 정도로 하십시오. 오후 6시 이후에는 커피, 녹차, 홍차, 초콜릿, 콜라 등 카페인이 든 음료를 피하세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소변을 더 자주 보게 만듭니다. 저녁 식사 시 수박이나 오이처럼 수분이 많은 음식의 양도 줄이시고, 잠들기 직전에는 반드시 화장실에 다녀오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밤에 화장실에 가실 때는 조명을 밝게 하고 천천히 움직이며 침대 옆에 작은 손전등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위험한 습관은 따뜻한 방에서 자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추위를 타서 방을 따뜻하게 하고 주무시지만 이것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수면 중 우리 체온은 깊은 수면을 유도하기 위해 자연적으로 낮아집니다. 그런데 방 온도가 너무 높으면 예를 들어 24도 이상 이 체온 조절이 방해받고 과도한 발안으로 탈수 상태가 되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면서 혈전 위험이 높아집니다. 일본 도쿄대학 연구에 따르면 실내 온도가 23도 이상인 방에서 자는 70세 이상 노인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야간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33% 더 높았습니다. 해결책은 침실 온도를 18도에서 21도 사이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온도가 심장과 뇌에 가장 이상적입니다. 추위를 많이 타신다면 방 온도를 올리기보다는 이불을 한 겹 더 덮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네 번째 치명적 습관은 등을 대고 자는 자세, 즉 바로 누워 자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70세 이상이 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목과 인두 근육이 약해져 바로 누워 잘 때 중력에 의해 기도가 더 쉽게 막힐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면 무호흡증의 주요 원인입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수면 중 호흡이 반복적으로 멈추는 질환으로 산소 부족으로 인한 뇌 손상과 심장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충격적이게도 중증수면 무호흡 환자의 80%는 자신의 상태를 모른다고 합니다. 코골이가 심하고 아침에 두통이나 피로감을 자주 느끼신다면 의심해봐야 합니다. 가장 좋은 수면 자세는 왼쪽으로 누워 자는 것입니다. 이 자세는 심장에 가해지는 압력을 최소화하고 기도가 막히는 것을 자연스럽게 방지해줍니다. 더 편안함을 원하신다면 허리와 목 사이에 작은 베개를 받쳐 척추가 자연스러운 정렬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면 잠의 질도 높아지고 통증도 줄어듭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 습관, 즉 늦은 밤 무거운 식사, 잠자기 전 과도한 수분 섭취, 따뜻한 방에서의 수면, 등을 대고 자는 자세는 모두 수면 중 심장과 뇌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어 갑작스러운 사망 위험을 높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습관들을 개선하면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4가지 습관을 모두 바꾼 후 불면증이 사라지고 혈압약 용량을 절반으로 줄인 73세 박 어르신도 계시고, 수면 자세만 바꿨는데도 20년간 고생하던 코골이와 두통이 사라진 82세 이 어르신도 계십니다. 중요한 점은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단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방 온도를 2도만 낮추거나 저녁 식사 시간을 1시간만 앞당기는 것처럼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습관 개선은 수면의 질을 높여 낮 시간의 활력도 되찾아줍니다. 이 영상이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부터 어떤 습관을 바꿔보실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강 정보가 필요한 주변의 70대 이상 어르신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40년간 의사로 일해온 지영철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며칠 전 74세 김영호 어르신께서 전날 저녁까지 손주들과 웃으며 통화하셨는데 다음 날 아침 다시는 깨어나지 못하셨습니다. 부검 결과는 수면 중 심정지. 40년간 건강검진에서 한 번도 이상 소견이 없었고 늘 또래보다 건강하다는 말을 들어오셨던 분입니다.
이런 조용한 죽음이 65세 이상 노인 사망 원인의 무려 40%를 차지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어젯밤 어떻게 주무셨습니까? 마지막 식사는 언제, 무엇을 드셨나요? 침실 온도는 어떠했습니까? 어떤 자세로 주무셨는지요? 이 평범한 질문들이 사실은 우리 생명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82%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위험한 수면 습관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 그 위험성을 모르고 계십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는 이 습관들을 개선한 노인들의 평균 수명이 7년 이상 늘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건강은 값비싼 장비나 신약이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에서 결정됩니다. 오늘 제가 평생 환자들을 치료하며 발견한 의학 교과서에도 없는 소중한 노하우를 알려드릴 테니 꼭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젊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르게 반응합니다. 65세를 넘으면 심장은 젊을 때보다 30% 약해지고 혈관은 탄력을 잃어 파열 위험이 4배 높아지며 호흡기는 23% 더 쉽게 막힐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건강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은 건강하십니다. 하지만 건강한 상태에서도 잘못된 수면 습관은 마치 천천히 새는 가스처럼 우리 몸에 조용히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제가 돌보던 67세 박하선 할머니는 건강검진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었지만 어느 날 아침 가족들이 깨우러 갔을 때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사망 전날 밤, 할머니는 늦은 저녁 식사 후 바로 누우셨고 평소보다 더 따뜻한 방에서 주무셨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습관이 할머니의 생명을 앗아간 것입니다. 자, 그럼 65세 이후 반드시 피해야 할 4가지 치명적인 수면 습관과 그 해결책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치명적 습관은 늦은 밤에 무거운 식사입니다. 저녁 늦게 먹으면 살찐다는 정도로만 알고 계셨다면 훨씬 더 심각한 진실을 모르고 계신 겁니다. 수면 직전의 과식은 살이 찌는 것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밤에는 소화 기능을 줄이고 신체 회복에 집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잠들기 직전 무거운 음식을 섭취하면 몸은 쉬려 하는데 위는 열심히 일해야 하는 모순이 생깁니다. 소화되지 않은 음식은 위에 남아 위산을 계속 분비시키고 이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면서 해부학적으로 바로 인접한 심장에 직접적인 부담을 줍니다. 특히 누운 자세에서는 역류가 더 쉽습니다. 미국 심장협회 연구에 따르면 잠들기 2시간 이내 과식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야간 심장마비 위험이 71%나 높았고 일본 도쿄대학 연구에서도 취침 전 2시간 이내 저녁 식사를 하는 노인들의 뇌졸중 위험이 64%더 높았습니다. 특히 치킨, 피자, 튀김 같은 기름진 음식은 소화하는데 최대 5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76세 김 할아버지는 40년간 습관적으로 잠들기 직전 라면과 김치를 드시고 바로 주무시곤 했습니다. 결국 3번의 심장마비와 1번의 뇌졸중을 겪으신 후에야 이 습관의 위험성을 깨달으셨습니다. 또 다른 환자인 71세 박 할머니는 밤마다 가슴이 타는 듯한 통증으로 잠을 깨곤 했는데 저녁 식사 시간을 3시간 앞당기도록 권유드렸더니 단 2주 만에 밤중 가슴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고 6개월 후 검사에서는 역류성 식도염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잠자기 최소 3시간 전에 저녁 식사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저녁 6시나 7시로 앞당기십시오. 저녁 메뉴로는 기름지거나 매운 음식, 탄산음료, 카페인 함유 음식 대신 찐 닭가슴살, 생선, 두부, 채소 위주의 가벼운 식사가 좋습니다. 밤에 정 배가 고프시다면 바나나 반쪽이나 따뜻한 캐모마일차, 생강차 같은 허브차를 드세요. 바나나의 마그네슘과 칼륨은 심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 허브차는 소화를 돕고 몸을 이완시켜 숙면을 유도합니다.
이 한 가지 습관만 바꿔도 야간 심장마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치명적인 습관은 잠자기 전 과도한 수분 섭취입니다. 밤에 화장실에 두세 번씩 깨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시나요?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70세가 넘으면 신장의 여과 능력은 젊었을 때보다 약 40% 감소하고 방광 용량도 줄어듭니다. 취침 직전 물을 많이 마시면 약해진 신장에 부담을 주고 수면 중 여러 번 깨어나게 만듭니다. 밤중에 일어날 때마다 기립성 저혈압의 위험이 높아지는데, 이는 갑자기 일어설 때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으로 어지럼증, 실신, 심하면 뇌 손상이나 심장마비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야간에 화장실을 가려다 낙상 사고를 당하는 70세 이상 노인이 연간 3만 명이 넘고, 그중 23%는 심각한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릅니다. 이는 교통사고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잦은 수면 중단은 심장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어 부정맥 발생률을 높이고, 깊은 수면을 방해하여 면역력 저하, 인지 기능 감소, 만성질환 위험을 키웁니다. 제 환자였던 78세 이정숙 할머니는 밤에 화장실에 가려다 넘어져 고관절 골절로 3개월간 입원하셨고, 재활 중 폐렴까지 겹쳐 생명이 위태로웠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습관적으로 마신 물 한 컵이 원인이었습니다. 82세 박성철 할아버지는 밤에 3번씩 화장실에 가는 것이 힘들어 소변기를 사용하셨지만, 저녁 수분 섭취를 조절한 후 단 2주 만에 밤에 한 번만 일어나거나 아예 깨지 않고 아침까지 편히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해결책은 잠자기 최소 2시간 전부터 수분 섭취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갈증이 나면 한 모금씩 천천히 드시고, 입이 마를 때는 물로 입을 헹구는 정도로 하십시오. 오후 6시 이후에는 커피, 녹차, 홍차, 초콜릿, 콜라 등 카페인이 든 음료를 피하세요. 카페인은 이뇨 작용이 있어 소변을 더 자주 보게 만듭니다. 저녁 식사 시 수박이나 오이처럼 수분이 많은 음식의 양도 줄이시고, 잠들기 직전에는 반드시 화장실에 다녀오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밤에 화장실에 가실 때는 조명을 밝게 하고 천천히 움직이며 침대 옆에 작은 손전등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위험한 습관은 따뜻한 방에서 자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추위를 타서 방을 따뜻하게 하고 주무시지만 이것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수면 중 우리 체온은 깊은 수면을 유도하기 위해 자연적으로 낮아집니다. 그런데 방 온도가 너무 높으면, 예를 들어 24도 이상 이 체온 조절이 방해받고 과도한 발안으로 탈수 상태가 되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면서 혈전 위험이 높아집니다. 일본 도쿄대학 연구에 따르면 실내 온도가 23도 이상인 방에서 자는 70세 이상 노인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야간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33%더 높았습니다. 해결책은 침실 온도를 18도에서 21도 사이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온도가 심장과 뇌에 가장 이상적입니다. 추위를 많이 타신다면 방 온도를 올리기보다는 이불을 한 겹 더 덮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네 번째 치명적 습관은 등을 대고 자는 자세, 즉 바로 누워 자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70세 이상이 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목과 인두 근육이 약해져 바로 누워 잘 때 중력에 의해 기도가 더 쉽게 막힐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면 무호흡증의 주요 원인입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수면 중 호흡이 반복적으로 멈추는 질환으로 산소 부족으로 인한 뇌 손상과 심장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충격적이게도 중증수면 무호흡 환자의 80%는 자신의 상태를 모른다고 합니다. 코골이가 심하고 아침에 두통이나 피로감을 자주 느끼신다면 의심해봐야 합니다. 가장 좋은 수면 자세는 왼쪽으로 누워 자는 것입니다. 이 자세는 심장에 가해지는 압력을 최소화하고 기도가 막히는 것을 자연스럽게 방지해줍니다. 더 편안함을 원하신다면 허리와 목 사이에 작은 베개를 받쳐 척추가 자연스러운 정렬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면 잠의 질도 높아지고 통증도 줄어듭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 습관, 즉 늦은 밤 무거운 식사, 잠자기 전 과도한 수분 섭취, 따뜻한 방에서의 수면, 등을 대고 자는 자세는 모두 수면 중 심장과 뇌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어 갑작스러운 사망 위험을 높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습관들을 개선하면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4가지 습관을 모두 바꾼 후 불면증이 사라지고 혈압약 용량을 절반으로 줄인 73세 박 어르신도 계시고, 수면 자세만 바꿨는데도 20년간 고생하던 코골이와 두통이 사라진 82세 이 어르신도 계십니다. 중요한 점은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단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방 온도를 2도만 낮추거나 저녁 식사 시간을 1시간만 앞당기는 것처럼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습관 개선은 수면의 질을 높여 낮 시간의 활력도 되찾아줍니다. 이 영상이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부터 어떤 습관을 바꿔보실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강 정보가 필요한 주변의 70대 이상 어르신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40년간 의사로 일해온 지영철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며칠 전 74세 김영호 어르신께서 전날 저녁까지 손주들과 웃으며 통화하셨는데 다음 날 아침 다시는 깨어나지 못하셨습니다. 부검 결과는 수면 중 심정지. 40년간 건강검진에서 한 번도 이상 소견이 없었고 늘 또래보다 건강하다는 말을 들어오셨던 분입니다. 이런 조용한 죽음이 65세 이상 노인 사망 원인의 무려 40%를 차지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어젯밤 어떻게 주무셨습니까? 마지막 식사는 언제, 무엇을 드셨나요? 침실 온도는 어떠했습니까? 어떤 자세로 주무셨는지요? 이 평범한 질문들이 사실은 우리 생명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82%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위험한 수면 습관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 그 위험성을 모르고 계십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는 이 습관들을 개선한 노인들의 평균 수명이 7년 이상 늘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건강은 값비싼 장비나 신약이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에서 결정됩니다. 오늘 제가 평생 환자들을 치료하며 발견한 의학 교과서에도 없는 소중한 노하우를 알려드릴 테니 꼭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젊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르게 반응합니다. 65세를 넘으면 심장은 젊을 때보다 30% 약해지고 혈관은 탄력을 잃어 파열 위험이 4배 높아지며 호흡기는 23% 더 쉽게 막힐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건강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은 건강하십니다. 하지만 건강한 상태에서도 잘못된 수면 습관은 마치 천천히 새는 가스처럼 우리 몸에 조용히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제가 돌보던 67세 박하선 할머니는 건강검진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었지만 어느 날 아침 가족들이 깨우러 갔을 때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사망 전날 밤, 할머니는 늦은 저녁 식사 후 바로 누우셨고 평소보다 더 따뜻한 방에서 주무셨다고 합니다. 이 2가지 습관이 할머니의 생명을 앗아간 것입니다. 자, 그럼 65세 이후 반드시 피해야 할 4가지 치명적인 수면 습관과 그 해결책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치명적 습관은 늦은 밤에 무거운 식사입니다. 저녁 늦게 먹으면 살찐다는 정도로만 알고 계셨다면 훨씬 더 심각한 진실을 모르고 계신 겁니다. 수면 직전의 과식은 살이 찌는 것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밤에는 소화 기능을 줄이고
신체 회복에 집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잠들기 직전 무거운 음식을 섭취하면 몸은 쉬려 하는데 위는 열심히 일해야 하는 모순이 생깁니다. 소화되지 않은 음식은 위에 남아 위산을 계속 분비시키고 이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면서 해부학적으로 바로 인접한 심장에 직접적인 부담을 줍니다. 특히 누운 자세에서는 역류가 더 쉽습니다. 미국 심장협회 연구에 따르면 잠들기 2시간 이내 과식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야간 심장마비 위험이 71%나 높았고 일본 도쿄대학 연구에서도 취침 전 2시간 이내 저녁 식사를 하는 노인들의 뇌졸중 위험이 64%더 높았습니다. 특히 치킨, 피자, 튀김 같은 기름진 음식은 소화하는데 최대 5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76세 김 할아버지는 40년간 습관적으로 잠들기 직전 라면과 김치를 드시고 바로 주무시곤 했습니다. 결국 3번의 심장마비와 1번의 뇌졸중을 겪으신 후에야 이 습관의 위험성을 깨달으셨습니다. 또 다른 환자인 71세 박 할머니는 밤마다 가슴이 타는 듯한 통증으로 잠을 깨곤 했는데 저녁 식사 시간을 3시간 앞당기도록 권유드렸더니 단 2주 만에 밤중 가슴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고 6개월 후 검사에서는 역류성 식도염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잠자기 최소 3시간 전에 저녁 식사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저녁 6시나 7시로 앞당기십시오. 저녁 메뉴로는 기름지거나 매운 음식, 탄산음료, 카페인 함유 음식 대신 찐 닭가슴살, 생선, 두부, 채소 위주의 가벼운 식사가 좋습니다. 밤에 정 배가 고프시다면 바나나 반쪽이나 따뜻한 캐모마일차, 생강차 같은 허브차를 드세요. 바나나의 마그네슘과 칼륨은 심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 허브차는 소화를 돕고 몸을 이완시켜 숙면을 유도합니다. 이 한 가지 습관만 바꿔도 야간 심장마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치명적인 습관은 잠자기 전 과도한 수분 섭취입니다. 밤에 화장실에 2~3번씩 깨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시나요?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70세가 넘으면 신장의 여과 능력은 젊었을 때보다 약 40% 감소하고 방광 용량도 줄어듭니다. 취침 직전 물을 많이 마시면 약해진 신장에 부담을 주고 수면 중 여러 번 깨어나게 만듭니다. 밤중에 일어날 때마다 기립성 저혈압의 위험이 높아지는데 이는 갑자기 일어설 때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으로 어지럼증, 실신, 심하면 뇌 손상이나 심장마비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야간에 화장실을 가려다 낙상 사고를 당하는 70세 이상 노인이 연간 3만 명이 넘고 그중 23%는 심각한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릅니다. 이는 교통사고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잦은 수면 중단은 심장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어 부정맥 발생률을 높이고 깊은 수면을 방해하여 면역력 저하, 인지 기능 감소, 만성질환 위험을 키웁니다. 제 환자였던 78세 이정숙 할머니는 밤에 화장실에 가려다 넘어져 고관절 골절로 3개월간 입원하셨고 재활 중 폐렴까지 겹쳐 생명이 위태로웠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습관적으로 마신 물 한 컵이 원인이었습니다. 82세 박성철 할아버지는 밤에 3번씩 화장실에 가는 것이 힘들어 소변기를 사용하셨지만 저녁 수분 섭취를 조절한 후 단 2주 만에 밤에 한 번만 일어나거나 아예 깨지 않고 아침까지 편히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해결책은 잠자기 최소 2시간 전부터 수분 섭취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갈증이 나면 한 모금씩 천천히 드시고 입이 마를 때는 물로 입을 헹구는 정도로 하십시오. 오후 6시 이후에는 커피, 녹차, 홍차, 초콜릿, 콜라 등 카페인이 든 음료를 피하세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소변을 더 자주 보게 만듭니다. 저녁 식사 시 수박이나 오이처럼 수분이 많은 음식의 양도 줄이시고 잠들기 직전에는 반드시 화장실에 다녀오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밤에 화장실에 가실 때는 조명을 밝게 하고 천천히 움직이며
침대 옆에 작은 손전등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위험한 습관은 따뜻한 방에서 자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추위를 타서 방을 따뜻하게 하고 주무시지만 이것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수면 중 우리 체온은 깊은 수면을 유도하기 위해 자연적으로 낮아집니다. 그런데 방 온도가 너무 높으면 예를 들어 24도 이상 이 체온 조절이 방해받고 과도한 발안으로 탈수 상태가 되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면서 혈전 위험이 높아집니다. 일본 도쿄대학 연구에 따르면 실내 온도가 23도 이상인 방에서 자는 70세 이상 노인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야간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33%더 높았습니다. 해결책은 침실 온도를 18도에서 21도 사이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온도가 심장과 뇌에 가장 이상적입니다. 추위를 많이 타신다면 방 온도를 올리기보다는 이불을 한 겹 더 덮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네 번째 치명적 습관은 등을 대고 자는 자세, 즉 바로 누워 자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70세 이상이 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목과 인두 근육이 약해져 바로 누워 잘 때 중력에 의해 기도가 더 쉽게 막힐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면 무호흡증의 주요 원인입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수면 중 호흡이 반복적으로 멈추는 질환으로 산소 부족으로 인한 뇌 손상과 심장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충격적이게도 중증수면, 무호흡 환자의 80%는 자신의 상태를 모른다고 합니다. 코골이가 심하고 아침에 두통이나 피로감을 자주 느끼신다면 의심해봐야 합니다. 가장 좋은 수면 자세는 왼쪽으로 누워 자는 것입니다. 이 자세는 심장에 가해지는 압력을 최소화하고 기도가 막히는 것을 자연스럽게 방지해줍니다. 더 편안함을 원하신다면 허리와 목 사이에 작은 베개를 받쳐 척추가 자연스러운 정렬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면 잠의 질도 높아지고 통증도 줄어듭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 습관, 즉 늦은 밤 무거운 식사, 잠자기 전 과도한 수분 섭취, 따뜻한 방에서의 수면, 등을 대고 자는 자세는 모두 수면 중 심장과 뇌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어 갑작스러운 사망 위험을 높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습관들을 개선하면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4가지 습관을 모두 바꾼 후 불면증이 사라지고 혈압약 용량을 절반으로 줄인 73세 박 어르신도 계시고 수면 자세만 바꿨는데도 20년간 고생하던 코골이와 두통이 사라진 82세 이 어르신도 계십니다. 중요한 점은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단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방 온도를 2도만 낮추거나 저녁 식사 시간을 1시간만 앞당기는 것처럼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습관 개선은 수면의 질을 높여 낮 시간의 활력도 되찾아줍니다. 이 영상이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부터 어떤 습관을 바꿔보실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강 정보가 필요한 주변의 70대 이상 어르신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40년간 의사로 일해온 지영철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며칠 전 74세 김영호 어르신께서 전날 저녁까지 손주들과 웃으며 통화하셨는데 다음 날 아침 다시는 깨어나지 못하셨습니다. 부검 결과는 수면 중 심정지. 40년간 건강검진에서 한 번도 이상 소견이 없었고 늘 또래보다 건강하다는 말을 들어오셨던 분입니다. 이런 조용한 죽음이 65세 이상 노인 사망 원인의 무려 40%를 차지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어젯밤 어떻게 주무셨습니까? 마지막 식사는 언제, 무엇을 드셨나요? 침실 온도는 어떠했습니까? 어떤 자세로 주무셨는지요?
이 평범한 질문들이 사실은 우리 생명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82%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위험한 수면 습관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 그 위험성을 모르고 계십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는 이 습관들을 개선한 노인들의 평균 수명이 7년 이상 늘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건강은 값비싼 장비나 신약이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에서 결정됩니다. 오늘 제가 평생 환자들을 치료하며 발견한 의학 교과서에도 없는 소중한 노하우를 알려드릴 테니 꼭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젊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르게 반응합니다. 65세를 넘으면 심장은 젊을 때보다 30% 약해지고 혈관은 탄력을 잃어 파열 위험이 4배 높아지며 호흡기는 23%더 쉽게 막힐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건강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은 건강하십니다. 하지만 건강한 상태에서도 잘못된 수면 습관은 마치 천천히 새는 가스처럼 우리 몸에 조용히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제가 돌보던 67세 박하선 할머니는 건강검진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었지만 어느 날 아침 가족들이 깨우러 갔을 때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사망 전날 밤, 할머니는 늦은 저녁 식사 후 바로 누우셨고 평소보다 더 따뜻한 방에서 주무셨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습관이 할머니의 생명을 앗아간 것입니다. 자, 그럼 65세 이후 반드시 피해야 할 4가지 치명적인 수면 습관과 그 해결책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치명적 습관은 늦은 밤에 무거운 식사입니다. 저녁 늦게 먹으면 살찐다는 정도로만 알고 계셨다면 훨씬 더 심각한 진실을 모르고 계신 겁니다. 수면 직전의 과식은 살이 찌는 것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밤에는 소화 기능을 줄이고 신체 회복에 집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잠들기 직전 무거운 음식을 섭취하면 몸은 쉬려 하는데 위는 열심히 일해야 하는 모순이 생깁니다. 소화되지 않은 음식은 위에 남아 위산을 계속 분비시키고 이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면서 해부학적으로 바로 인접한 심장에 직접적인 부담을 줍니다. 특히 누운 자세에서는 역류가 더 쉽습니다. 미국 심장협회 연구에 따르면 잠들기 2시간 이내 과식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야간 심장마비 위험이 71%나 높았고 일본 도쿄대학 연구에서도 취침 전 2시간 이내 저녁 식사를 하는 노인들의 뇌졸중 위험이 64% 더 높았습니다. 특히 치킨, 피자, 튀김 같은 기름진 음식은 소화하는데 최대 5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76세 김 할아버지는 40년간 습관적으로 잠들기 직전 라면과 김치를 드시고 바로 주무시곤 했습니다. 결국 3번의 심장마비와 1번의 뇌졸중을 겪으신 후에야 이 습관의 위험성을 깨달으셨습니다. 또 다른 환자인 71세 박 할머니는 밤마다 가슴이 타는 듯한 통증으로 잠을 깨곤 했는데 저녁 식사 시간을 3시간 앞당기도록 권유드렸더니 단 2주 만에 밤중 가슴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고 6개월 후 검사에서는 역류성 식도염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잠자기 최소 3시간 전에 저녁 식사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저녁 6시나 7시로 앞당기십시오. 저녁 메뉴로는 기름지거나 매운 음식, 탄산음료, 카페인 함유 음식 대신 찐 닭가슴살, 생선, 두부, 채소 위주의 가벼운 식사가 좋습니다. 밤에 정 배가 고프시다면 바나나 반쪽이나 따뜻한 캐모마일차, 생강차 같은 허브차를 드세요. 바나나의 마그네슘과 칼륨은 심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 허브차는 소화를 돕고 몸을 이완시켜 숙면을 유도합니다. 이 한 가지 습관만 바꿔도 야간 심장마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치명적인 습관은 잠자기 전 과도한 수분 섭취입니다. 밤에 화장실에 2~3번씩 깨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시나요?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70세가 넘으면 신장의 여과 능력은 젊었을 때보다 약 40% 감소하고 방광 용량도 줄어듭니다. 취침 직전 물을 많이 마시면 약해진 신장에 부담을 주고 수면 중 여러 번 깨어나게 만듭니다. 밤중에 일어날 때마다 기립성 저혈압의 위험이 높아지는데, 이는 갑자기 일어설 때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으로 어지럼증, 실신, 심하면 뇌 손상이나 심장마비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야간에 화장실을 가려다 낙상 사고를 당하는 70세 이상 노인이 연간 3만 명이 넘고, 그중 23%는 심각한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릅니다. 이는 교통사고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잦은 수면 중단은 심장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어 부정맥 발생률을 높이고, 깊은 수면을 방해하여 면역력 저하, 인지 기능 감소, 만성질환 위험을 키웁니다. 제 환자였던 78세 이정숙 할머니는 밤에 화장실에 가려다 넘어져 고관절 골절로 3개월간 입원하셨고, 재활 중 폐렴까지 겹쳐 생명이 위태로웠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습관적으로 마신 물 한 컵이 원인이었습니다. 82세 박성철 할아버지는 밤에 3번씩 화장실에 가는 것이 힘들어 소변기를 사용하셨지만, 저녁 수분 섭취를 조절한 후 단 2주 만에 밤에 한 번만 일어나거나 아예 깨지 않고 아침까지 편히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해결책은 잠자기 최소 2시간 전부터 수분 섭취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갈증이 나면 한 모금씩 천천히 드시고, 입이 마를 때는 물로 입을 헹구는 정도로 하십시오. 오후 6시 이후에는 커피, 녹차, 홍차, 초콜릿, 콜라 등 카페인이 든 음료를 피하세요. 카페인은 이뇨 작용이 있어 소변을 더 자주 보게 만듭니다. 저녁 식사 시 수박이나 오이처럼 수분이 많은 음식의 양도 줄이시고, 잠들기 직전에는 반드시 화장실에 다녀오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밤에 화장실에 가실 때는 조명을 밝게 하고 천천히 움직이며 침대 옆에 작은 손전등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위험한 습관은 따뜻한 방에서 자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추위를 타서 방을 따뜻하게 하고 주무시지만 이것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수면 중 우리 체온은 깊은 수면을 유도하기 위해 자연적으로 낮아집니다. 그런데 방 온도가 너무 높으면, 예를 들어 24도 이상 이 체온 조절이 방해받고 과도한 발안으로 탈수 상태가 되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면서 혈전 위험이 높아집니다. 일본 도쿄대학 연구에 따르면 실내 온도가 23도 이상인 방에서 자는 70세 이상 노인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야간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33% 더 높았습니다. 해결책은 침실 온도를 18도에서 21도 사이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온도가 심장과 뇌에 가장 이상적입니다. 추위를 많이 타신다면 방 온도를 올리기보다는 이불을 한 겹 더 덮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네 번째 치명적 습관은 등을 대고 자는 자세, 즉 바로 누워 자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70세 이상이 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목과 인두 근육이 약해져 바로 누워 잘 때 중력에 의해 기도가 더 쉽게 막힐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면 무호흡증의 주요 원인입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수면 중 호흡이 반복적으로 멈추는 질환으로 산소 부족으로 인한 뇌 손상과 심장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충격적이게도 중증수면 무호흡 환자의 80%는 자신의 상태를 모른다고 합니다. 코골이가 심하고 아침에 두통이나 피로감을 자주 느끼신다면 의심해봐야 합니다. 가장 좋은 수면 자세는 왼쪽으로 누워 자는 것입니다. 이 자세는 심장에 가해지는 압력을 최소화하고 기도가 막히는 것을 자연스럽게 방지해줍니다. 더 편안함을 원하신다면 허리와 목 사이에 작은 베개를 받쳐 척추가 자연스러운 정렬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면 잠의 질도 높아지고 통증도 줄어듭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 습관, 즉 늦은 밤 무거운 식사, 잠자기 전 과도한 수분 섭취, 따뜻한 방에서의 수면, 등을 대고 자는 자세는 모두 수면 중 심장과 뇌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어 갑작스러운 사망 위험을 높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습관들을 개선하면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네 가지 습관을 모두 바꾼 후 불면증이 사라지고 혈압약 용량을 절반으로 줄인 73세 박 어르신도 계시고, 수면 자세만 바꿨는데도 20년간 고생하던 코골이와 두통이 사라진 82세 이 어르신도 계십니다. 중요한 점은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단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방 온도를 2도만 낮추거나 저녁 식사 시간을 1시간만 앞당기는 것처럼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습관 개선은 수면의 질을 높여 낮 시간의 활력도 되찾아줍니다. 이 영상이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부터 어떤 습관을 바꿔보실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강 정보가 필요한 주변의 70대 이상 어르신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40년간 의사로 일해온 지영철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며칠 전 74세 김영호 어르신께서 전날 저녁까지 손주들과 웃으며 통화하셨는데 다음 날 아침 다시는 깨어나지 못하셨습니다. 부검 결과는 수면 중 심정지. 40년간 건강검진에서 한 번도 이상 소견이 없었고 늘 또래보다 건강하다는 말을 들어오셨던 분입니다. 이런 조용한 죽음이 65세 이상 노인 사망 원인의 무려 40%를 차지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어젯밤 어떻게 주무셨습니까? 마지막 식사는 언제, 무엇을 드셨나요? 침실 온도는 어떠했습니까? 어떤 자세로 주무셨는지요? 이 평범한 질문들이 사실은 우리 생명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82%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위험한 수면 습관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 그 위험성을 모르고 계십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는 이 습관들을 개선한 노인들의 평균 수명이 7년 이상 늘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건강은 값비싼 장비나 신약이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에서 결정됩니다. 오늘 제가 평생 환자들을 치료하며 발견한 의학 교과서에도 없는 소중한 노하우를 알려드릴 테니 꼭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젊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르게 반응합니다. 65세를 넘으면 심장은 젊을 때보다 30% 약해지고 혈관은 탄력을 잃어 파열 위험이 4배 높아지며 호흡기는 23% 더 쉽게 막힐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건강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은 건강하십니다. 하지만 건강한 상태에서도 잘못된 수면 습관은 마치 천천히 새는 가스처럼 우리 몸에 조용히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제가 돌보던 67세 박하선 할머니는 건강검진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었지만 어느 날 아침 가족들이 깨우러 갔을 때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사망 전날 밤, 할머니는 늦은 저녁 식사 후 바로 누우셨고 평소보다 더 따뜻한 방에서 주무셨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습관이 할머니의 생명을 앗아간 것입니다. 자, 그럼 65세 이후 반드시 피해야 할 4가지 치명적인 수면 습관과 그 해결책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치명적 습관은 늦은 밤에 무거운 식사입니다. 저녁 늦게 먹으면 살찐다는 정도로만 알고 계셨다면 훨씬 더 심각한 진실을 모르고 계신 겁니다. 수면 직전의 과식은 살이 찌는 것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밤에는 소화 기능을 줄이고 신체 회복에 집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잠들기 직전 무거운 음식을 섭취하면 몸은 쉬려 하는데 위는 열심히 일해야 하는 모순이 생깁니다. 소화되지 않은 음식은 위에 남아 위산을 계속 분비시키고
이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면서 해부학적으로 바로 인접한 심장에 직접적인 부담을 줍니다. 특히 누운 자세에서는 역류가 더 쉽습니다. 미국 심장협회 연구에 따르면 잠들기 2시간 이내 과식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야간 심장마비 위험이 71%나 높았고, 일본 도쿄대학 연구에서도 취침 전 2시간 이내 저녁 식사를 하는 노인들의 뇌졸중 위험이 64%더 높았습니다. 특히 치킨, 피자, 튀김 같은 기름진 음식은 소화하는데 최대 5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76세 김 할아버지는 40년간 습관적으로 잠들기 직전 라면과 김치를 드시고 바로 주무시곤 했습니다. 결국 3번의 심장마비와 1번의 뇌졸중을 겪으신 후에야 이 습관의 위험성을 깨달으셨습니다. 또 다른 환자인 71세 박 할머니는 밤마다 가슴이 타는 듯한 통증으로 잠을 깨곤 했는데, 저녁 식사 시간을 3시간 앞당기도록 권유드렸더니 단 2주 만에 밤중 가슴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고, 6개월 후 검사에서는 역류성 식도염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잠자기 최소 3시간 전에 저녁 식사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저녁 6시나 7시로 앞당기십시오. 저녁 메뉴로는 기름지거나 매운 음식, 탄산음료, 카페인 함유 음식 대신 찐 닭가슴살, 생선, 두부, 채소 위주의 가벼운 식사가 좋습니다. 밤에 정 배가 고프시다면 바나나 반쪽이나 따뜻한 캐모마일차, 생강차 같은 허브차를 드세요. 바나나의 마그네슘과 칼륨은 심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 허브차는 소화를 돕고 몸을 이완시켜 숙면을 유도합니다. 이 한 가지 습관만 바꿔도 야간 심장마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치명적인 습관은 잠자기 전 과도한 수분 섭취입니다. 밤에 화장실에 두세 번씩 깨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시나요?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70세가 넘으면 신장의 여과 능력은 젊었을 때보다 약 40% 감소하고 방광 용량도 줄어듭니다. 취침 직전 물을 많이 마시면 약해진 신장에 부담을 주고 수면 중 여러 번 깨어나게 만듭니다. 밤중에 일어날 때마다 기립성 저혈압의 위험이 높아지는데, 이는 갑자기 일어설 때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으로 어지럼증, 실신, 심하면 뇌 손상이나 심장마비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야간에 화장실을 가려다 낙상 사고를 당하는 70세 이상 노인이 연간 3만 명이 넘고, 그중 23%는 심각한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릅니다. 이는 교통사고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잦은 수면 중단은 심장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어 부정맥 발생률을 높이고, 깊은 수면을 방해하여 면역력 저하, 인지 기능 감소, 만성질환 위험을 키웁니다. 제 환자였던 78세 이정숙 할머니는 밤에 화장실에 가려다 넘어져 고관절 골절로 3개월간 입원하셨고, 재활 중 폐렴까지 겹쳐 생명이 위태로웠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습관적으로 마신 물 한 컵이 원인이었습니다. 82세 박성철 할아버지는 밤에 3번씩 화장실에 가는 것이 힘들어 소변기를 사용하셨지만, 저녁 수분 섭취를 조절한 후 단 2주 만에 밤에 한 번만 일어나거나 아예 깨지 않고 아침까지 편히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해결책은 잠자기 최소 2시간 전부터 수분 섭취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갈증이 나면 한 모금씩 천천히 드시고, 입이 마를 때는 물로 입을 헹구는 정도로 하십시오. 오후 6시 이후에는 커피, 녹차, 홍차, 초콜릿, 콜라 등 카페인이 든 음료를 피하세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소변을 더 자주 보게 만듭니다. 저녁 식사 시 수박이나 오이처럼 수분이 많은 음식의 양도 줄이시고, 잠들기 직전에는 반드시 화장실에 다녀오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밤에 화장실에 가실 때는 조명을 밝게 하고 천천히 움직이며 침대 옆에 작은 손전등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위험한 습관은 따뜻한 방에서 자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추위를 타서 방을 따뜻하게 하고 주무시지만 이것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수면 중 우리 체온은 깊은 수면을 유도하기 위해 자연적으로 낮아집니다. 그런데 방 온도가 너무 높으면 예를 들어 24도 이상 이 체온 조절이 방해받고 과도한 발안으로 탈수 상태가 되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면서 혈전 위험이 높아집니다. 일본 도쿄대학 연구에 따르면 실내 온도가 23도 이상인 방에서 자는 70세 이상 노인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야간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33%더 높았습니다. 해결책은 침실 온도를 18도에서 21도 사이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온도가 심장과 뇌에 가장 이상적입니다. 추위를 많이 타신다면 방 온도를 올리기보다는 이불을 한 겹 더 덮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네 번째 치명적 습관은 등을 대고 자는 자세, 즉 바로 누워 자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70세 이상이 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목과 인두 근육이 약해져 바로 누워 잘 때 중력에 의해 기도가 더 쉽게 막힐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면 무호흡증의 주요 원인입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수면 중 호흡이 반복적으로 멈추는 질환으로 산소 부족으로 인한 뇌 손상과 심장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충격적이게도 중증수면 무호흡 환자의 80%는 자신의 상태를 모른다고 합니다. 코골이가 심하고 아침에 두통이나 피로감을 자주 느끼신다면 의심해봐야 합니다. 가장 좋은 수면 자세는 왼쪽으로 누워 자는 것입니다. 이 자세는 심장에 가해지는 압력을 최소화하고 기도가 막히는 것을 자연스럽게 방지해줍니다. 더 편안함을 원하신다면 허리와 목 사이에 작은 베개를 받쳐 척추가 자연스러운 정렬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면 잠의 질도 높아지고 통증도 줄어듭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 습관, 즉 늦은 밤 무거운 식사, 잠자기 전 과도한 수분 섭취, 따뜻한 방에서의 수면, 등을 대고 자는 자세는 모두 수면 중 심장과 뇌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어 갑작스러운 사망 위험을 높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습관들을 개선하면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4가지 습관을 모두 바꾼 후 불면증이 사라지고 혈압약 용량을 절반으로 줄인 73세 박 어르신도 계시고 수면 자세만 바꿨는데도 20년간 고생하던 코골이와 두통이 사라진 82세 이 어르신도 계십니다. 중요한 점은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단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방 온도를 2도만 낮추거나 저녁 식사 시간을 1시간만 앞당기는 것처럼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습관 개선은 수면의 질을 높여 낮 시간의 활력도 되찾아줍니다. 이 영상이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부터 어떤 습관을 바꿔보실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강 정보가 필요한 주변의 70대 이상 어르신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40년간 의사로 일해온 지영철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며칠 전 74세 김영호 어르신께서 전날 저녁까지 손주들과 웃으며 통화하셨는데 다음 날 아침 다시는 깨어나지 못하셨습니다. 부검 결과는 수면 중 심정지. 40년간 건강검진에서 한 번도 이상 소견이 없었고 늘 또래보다 건강하다는 말을 들어오셨던 분입니다. 이런 조용한 죽음이 65세 이상 노인 사망 원인의 무려 40%를 차지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어젯밤 어떻게 주무셨습니까? 마지막 식사는 언제, 무엇을 드셨나요? 침실 온도는 어떠했습니까? 어떤 자세로 주무셨는지요? 이 평범한 질문들이 사실은 우리 생명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82%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위험한 수면 습관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 그 위험성을 모르고 계십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는 이 습관들을 개선한 노인들의 평균 수명이 7년 이상 늘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건강은 값비싼 장비나 신약이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에서 결정됩니다. 오늘 제가 평생 환자들을 치료하며 발견한 의학 교과서에도 없는 소중한 노하우를 알려드릴 테니 꼭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젊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르게 반응합니다. 65세를 넘으면 심장은 젊을 때보다 30% 약해지고 혈관은 탄력을 잃어 파열 위험이 4배 높아지며 호흡기는 23%더 쉽게 막힐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건강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은 건강하십니다. 하지만 건강한 상태에서도 잘못된 수면 습관은 마치 천천히 새는 가스처럼 우리 몸에 조용히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제가 돌보던 67세 박하선 할머니는 건강검진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었지만 어느 날 아침 가족들이 깨우러 갔을 때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사망 전날 밤, 할머니는 늦은 저녁 식사 후 바로 누우셨고 평소보다 더 따뜻한 방에서 주무셨다고 합니다. 이 2가지 습관이 할머니의 생명을 앗아간 것입니다. 자, 그럼 65세 이후 반드시 피해야 할 4가지 치명적인 수면 습관과 그 해결책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치명적 습관은 늦은 밤에 무거운 식사입니다. 저녁 늦게 먹으면 살찐다는 정도로만 알고 계셨다면 훨씬 더 심각한 진실을 모르고 계신 겁니다. 수면 직전의 과식은 살이 찌는 것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밤에는 소화 기능을 줄이고 신체 회복에 집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잠들기 직전 무거운 음식을 섭취하면 몸은 쉬려 하는데 위는 열심히 일해야 하는 모순이 생깁니다. 소화되지 않은 음식은 위에 남아 위산을 계속 분비시키고 이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면서 해부학적으로 바로 인접한 심장에 직접적인 부담을 줍니다. 특히 누운 자세에서는 역류가 더 쉽습니다. 미국 심장협회 연구에 따르면 잠들기 2시간 이내 과식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야간 심장마비 위험이 71%나 높았고 일본 도쿄대학 연구에서도 취침 전 2시간 이내 저녁 식사를 하는 노인들의 뇌졸중 위험이 64% 더 높았습니다. 특히 치킨, 피자, 튀김 같은 기름진 음식은 소화하는데 최대 5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76세 김 할아버지는 40년간 습관적으로 잠들기 직전 라면과 김치를 드시고 바로 주무시곤 했습니다. 결국 3번의 심장마비와 1번의 뇌졸중을 겪으신 후에야 이 습관의 위험성을 깨달으셨습니다. 또 다른 환자인 71세 박 할머니는 밤마다 가슴이 타는 듯한 통증으로 잠을 깨곤 했는데 저녁 식사 시간을 3시간 앞당기도록 권유드렸더니 단 2주 만에 밤중 가슴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고 6개월 후 검사에서는 역류성 식도염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잠자기 최소 3시간 전에 저녁 식사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저녁 6시나 7시로 앞당기십시오. 저녁 메뉴로는 기름지거나 매운 음식, 탄산음료, 카페인 함유 음식 대신 찐 닭가슴살, 생선, 두부, 채소 위주의 가벼운 식사가 좋습니다. 밤에 정 배가 고프시다면 바나나 반쪽이나 따뜻한 캐모마일차, 생강차 같은 허브차를 드세요. 바나나의 마그네슘과 칼륨은 심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 허브차는 소화를 돕고 몸을 이완시켜 숙면을 유도합니다. 이 한 가지 습관만 바꿔도 야간 심장마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치명적인 습관은 잠자기 전 과도한 수분 섭취입니다. 밤에 화장실에 2~3번씩 깨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시나요?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70세가 넘으면 신장의 여과 능력은 젊었을 때보다 약 40% 감소하고 방광 용량도 줄어듭니다. 취침 직전 물을 많이 마시면 약해진 신장에 부담을 주고 수면 중 여러 번 깨어나게 만듭니다. 밤중에 일어날 때마다 기립성 저혈압의 위험이 높아지는데
이는 갑자기 일어설 때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으로 어지럼증, 실신, 심하면 뇌 손상이나 심장마비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야간에 화장실을 가려다 낙상 사고를 당하는 70세 이상 노인이 연간 3만 명이 넘고 그중 23%는 심각한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릅니다. 이는 교통사고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잦은 수면 중단은 심장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어 부정맥 발생률을 높이고 깊은 수면을 방해하여 면역력 저하, 인지 기능 감소, 만성질환 위험을 키웁니다. 제 환자였던 78세 이정숙 할머니는 밤에 화장실에 가려다 넘어져 고관절 골절로 3개월간 입원하셨고 재활 중 폐렴까지 겹쳐 생명이 위태로웠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습관적으로 마신 물 한 컵이 원인이었습니다. 82세 박성철 할아버지는 밤에 3번씩 화장실에 가는 것이 힘들어 소변기를 사용하셨지만 저녁 수분 섭취를 조절한 후 단 2주 만에 밤에 한 번만 일어나거나 아예 깨지 않고 아침까지 편히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해결책은 잠자기 최소 2시간 전부터 수분 섭취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갈증이 나면 한 모금씩 천천히 드시고 입이 마를 때는 물로 입을 헹구는 정도로 하십시오. 오후 6시 이후에는 커피, 녹차, 홍차, 초콜릿, 콜라 등 카페인이 든 음료를 피하세요. 카페인은 이뇨 작용이 있어 소변을 더 자주 보게 만듭니다. 저녁 식사 시 수박이나 오이처럼 수분이 많은 음식의 양도 줄이시고 잠들기 직전에는 반드시 화장실에 다녀오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밤에 화장실에 가실 때는 조명을 밝게 하고 천천히 움직이며 침대 옆에 작은 손전등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위험한 습관은 따뜻한 방에서 자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추위를 타서 방을 따뜻하게 하고 주무시지만 이것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수면 중 우리 체온은 깊은 수면을 유도하기 위해 자연적으로 낮아집니다. 그런데 방 온도가 너무 높으면 예를 들어 24도 이상 이 체온 조절이 방해받고 과도한 발안으로 탈수 상태가 되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면서 혈전 위험이 높아집니다. 일본 도쿄대학 연구에 따르면 실내 온도가 23도 이상인 방에서 자는 70세 이상 노인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야간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33% 더 높았습니다. 해결책은 침실 온도를 18도에서 21도 사이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온도가 심장과 뇌에 가장 이상적입니다. 추위를 많이 타신다면 방 온도를 올리기보다는 이불을 한 겹 더 덮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네 번째 치명적 습관은 등을 대고 자는 자세, 즉 바로 누워 자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70세 이상이 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목과 인두 근육이 약해져 바로 누워 잘 때 중력에 의해 기도가 더 쉽게 막힐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면 무호흡증의 주요 원인입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수면 중 호흡이 반복적으로 멈추는 질환으로 산소 부족으로 인한 뇌 손상과 심장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충격적이게도 중증수면, 무호흡 환자의 80%는 자신의 상태를 모른다고 합니다. 코골이가 심하고 아침에 두통이나 피로감을 자주 느끼신다면 의심해봐야 합니다. 가장 좋은 수면 자세는 왼쪽으로 누워 자는 것입니다. 이 자세는 심장에 가해지는 압력을 최소화하고 기도가 막히는 것을 자연스럽게 방지해줍니다. 더 편안함을 원하신다면 허리와 목 사이에 작은 베개를 받쳐 척추가 자연스러운 정렬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면 잠의 질도 높아지고 통증도 줄어듭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 습관, 즉 늦은 밤 무거운 식사, 잠자기 전 과도한 수분 섭취, 따뜻한 방에서의 수면, 등을 대고 자는 자세는 모두 수면 중 심장과 뇌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어 갑작스러운 사망 위험을 높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습관들을 개선하면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4가지 습관을 모두 바꾼 후 불면증이 사라지고 혈압약 용량을 절반으로 줄인 73세 박 어르신도 계시고 수면 자세만 바꿨는데도 20년간 고생하던 코골이와 두통이
사라진 82세 이 어르신도 계십니다. 중요한 점은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단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방 온도를 2도만 낮추거나 저녁 식사 시간을 1시간만 앞당기는 것처럼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습관 개선은 수면의 질을 높여 낮 시간의 활력도 되찾아줍니다. 이 영상이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부터 어떤 습관을 바꿔보실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강 정보가 필요한 주변의 70대 이상 어르신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40년간 의사로 일해온 지영철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며칠 전 74세 김영호 어르신께서 전날 저녁까지 손주들과 웃으며 통화하셨는데 다음 날 아침 다시는 깨어나지 못하셨습니다. 부검 결과는 수면 중 심정지. 40년간 건강검진에서 한 번도 이상 소견이 없었고 늘 또래보다 건강하다는 말을 들어오셨던 분입니다. 이런 조용한 죽음이 65세 이상 노인 사망 원인의 무려 40%를 차지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어젯밤 어떻게 주무셨습니까? 마지막 식사는 언제, 무엇을 드셨나요? 침실 온도는 어떠했습니까? 어떤 자세로 주무셨는지요? 이 평범한 질문들이 사실은 우리 생명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82%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위험한 수면 습관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 그 위험성을 모르고 계십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는 이 습관들을 개선한 노인들의 평균 수명이 7년 이상 늘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건강은 값비싼 장비나 신약이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에서 결정됩니다. 오늘 제가 평생 환자들을 치료하며 발견한 의학 교과서에도 없는 소중한 노하우를 알려드릴 테니 꼭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젊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르게 반응합니다. 65세를 넘으면 심장은 젊을 때보다 30% 약해지고 혈관은 탄력을 잃어 파열 위험이 4배 높아지며 호흡기는 23% 더 쉽게 막힐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건강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은 건강하십니다. 하지만 건강한 상태에서도 잘못된 수면 습관은 마치 천천히 새는 가스처럼 우리 몸에 조용히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제가 돌보던 67세 박하선 할머니는 건강검진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었지만 어느 날 아침 가족들이 깨우러 갔을 때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사망 전날 밤, 할머니는 늦은 저녁 식사 후 바로 누우셨고 평소보다 더 따뜻한 방에서 주무셨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습관이 할머니의 생명을 앗아간 것입니다. 자, 그럼 65세 이후 반드시 피해야 할 4가지 치명적인 수면 습관과 그 해결책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치명적 습관은 늦은 밤에 무거운 식사입니다. 저녁 늦게 먹으면 살찐다는 정도로만 알고 계셨다면 훨씬 더 심각한 진실을 모르고 계신 겁니다. 수면 직전의 과식은 살이 찌는 것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밤에는 소화 기능을 줄이고 신체 회복에 집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잠들기 직전 무거운 음식을 섭취하면 몸은 쉬려 하는데 위는 열심히 일해야 하는 모순이 생깁니다. 소화되지 않은 음식은 위에 남아 위산을 계속 분비시키고 이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면서 해부학적으로 바로 인접한 심장에 직접적인 부담을 줍니다. 특히 누운 자세에서는 역류가 더 쉽습니다. 미국 심장협회 연구에 따르면 잠들기 2시간 이내 과식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야간 심장마비 위험이 71%나 높았고
일본 도쿄대학 연구에서도 취침 전 2시간 이내 저녁 식사를 하는 노인들의 뇌졸중 위험이 64%더 높았습니다. 특히 치킨, 피자, 튀김 같은 기름진 음식은 소화하는데 최대 5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76세 김 할아버지는 40년간 습관적으로 잠들기 직전 라면과 김치를 드시고 바로 주무시곤 했습니다. 결국 3번의 심장마비와 1번의 뇌졸중을 겪으신 후에야 이 습관의 위험성을 깨달으셨습니다. 또 다른 환자인 71세 박할머니는 밤마다 가슴이 타는 듯한 통증으로 잠을 깨곤 했는데 저녁 식사 시간을 3시간 앞당기도록 권유드렸더니 단 2주 만에 밤중 가슴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고 6개월 후 검사에서는 역류성 식도염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잠자기 최소 3시간 전에 저녁 식사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저녁 6시나 7시로 앞당기십시오. 저녁 메뉴로는 기름지거나 매운 음식, 탄산음료, 카페인 함유 음식 대신 찐 닭가슴살, 생선, 두부, 채소 위주의 가벼운 식사가 좋습니다. 밤에 정 배가 고프시다면 바나나 반쪽이나 따뜻한 캐모마일